안녕하십니까. 축구 승무패 교주입니다. 이번 회차는 55회차, 예, 토요일이죠. 내일 10월 15일 23시부터 일요일, 월요일 새벽까지 이루어져 있는 프리미어 리그, 그 다음에 스페인 프리메라 리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미리 분석을 좀 했습니다. 근데 그 그러니까 복식 1,000원짜리를 하는데 복식 마킹을 해보니까 하나 둘셋넷 16 마킹이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건 16 마킹이 나오는데 그 복식 그 유형이 약간 틀릴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울버햄튼이 거의 제가 분석으로는 3 마킹이 다 나옵니다. 그렇지만 무패를 하고 다른 마킹을 16 마킹을 했다라고 했을 때와 분석이 단통패를 나왔는데 이거를 승패로 가는 어떤 그 마킹의 유형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형과 두 번째 유형을 합쳐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제가 이제 겹쳐 보니까 유형에 따라서 1번 유형과 2번 유형이 겹치였을 때 겹쳤을 때 16 마킹이 나옵니다. 그래서 16 마킹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일단 자, 1번은 패를 선택했습니다. 1번, 2번은 왜 패패 요게 무패까지 가는데 최근 성적과 득점력이라든지 물론 풀럼과 올버햄튼도 마찬가지로 원정팀보다는 연패 중이기 때문에 이 경기에 집중도라든지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울버햄튼과 풀럼은 상대 팀에 비해서 득점력이 조금 떨어집니다. 수비력은 상대 팀보다는 좀 좋을 수 있지만 수비력 그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최근에 풀럼이나 울버햄튼이 붙었던 상대했던 팀들과 본머스와 노팅엄 포레스트가 붙었던 상대했던 팀들의 성향을 분석을 해봤을 때 저는 약간 무패 같은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무승부가 나오면 제 분석에서 제가 지금까지 데이터를 좀 뽑아보면 제가 분석이 무승부가 나오는 분석은 승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번 분석은 패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패가 나온 분석이 승이 되려면 무승부에서 상대를 압도한다든지 저득점 상황이 벌어져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상대팀 지금 원정팀 본머스와 노팅엄이 1점 이상의 득점력이 보이고 상대적으로 그리고 무승부에서 충분히 저득점 차 원정팀도 승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패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본 경기는 시작과 동시에 조금만 소강 상태가 벌어진다면 물론 처음에는 풀럼이나 올버햄튼이 조금 밀어붙이겠죠. 그렇지만 그게 소강 상태로 접어들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원정팀이 이길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홈팀들이 너무 와일드하게 경기를 하다 보면 경고 누적이 나올 수도 있죠. 경고가 두 장이 안 나와도 한 장만 받아도 소극적인 플레이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자, 3번 경기는 충분히 발렌시아가 유리한 경기로 판단이 됩니다. 토트넘과 에버튼은
승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형을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토트넘이 지금 흐름상 손흥민이라든지 지금 선발 명단에서 오는 파괴력이 충분히 승리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에버튼도 충분히 지금 수비력도 괜찮고 득점력이 한 골 이상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가 조심을 하다 보면 에버튼이 제가 볼 때는 에버튼이 1대 0이라든지 이렇게 2대 1이라든지 이렇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조금 힘듭니다. 힘든데 그렇게 되려면 토트넘이 퇴장을 당하는 상황이 벌어져야 되는데 저는 퇴장까지 모든 경기를 퇴장까지 염두에 두고 분석을 하기 때문에 토트넘이 한 장의 레드 카드를 받는다 하더라도 에버튼이 승리하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겠나. 초반에 토트넘이 경기 시작과 거의 전반 초반에 퇴장을 당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전술적인 변화로 줘서 충분히 홈이기 때문에 버틸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무승부 가능성은 토트넘이 에버튼이 먼저 선취점을 내면 안 됩니다. 이런 경기들은. 그래서 토트넘이 선취점을 냈을 때 에버튼이 선수비 원정 상황이기 때문에 선수비에서 조금씩 그 기회를 엿보다 보면 충분히 토트넘 지금 현재 수비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승부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제가 그 다음에 5번 경기는 마요르카와 세비야입니다. 세비야인데 저는 단통 홈팀 패를 선택을 했습니다. 현재 그 마요르카의 주독점원이 경고 누적으로 퇴장 징계 때문에 출전이 불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선수 외에는 득점이 이강인도 넣고 있죠. 그렇지만 그런 이강인이가 넣는다는 것은 공격 상황에서 그런 파괴력 있는 선수가 빠져버리면 이강인이 혼자 넣기에는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세비야가 지금 현재 그 폼을 좀 다시 회복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그리고 6번 경기는 빌바오 에티 마드리드인데 제가 볼 때는 홈승을 예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볼 때는 조금 힘들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셀타비고와 소시다드인데 요 경기도 약간 무입니다. 무인데 제가 오늘 아침에 며칠 전에 분석할 때는 무였습니다. 근데 요게 제가 판단을 해봤을 때는 승 가능성이 패 가능성보다는 조금 더 있습니다. 그래서 무승부 마킹에서 다른 마킹보다 빌바오 마킹보다 셀타비고 마킹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밑에 거 설명하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스턴 빌라가 부상 선수가 조금 있죠. 그래서 지금 기본을 가자면 첼시와 아스날은 기본으로 마킹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첼시보다는 아스날이 제가 볼 때는 이 경기 약간은 조금 경기 외적인 부분이라든지 골링이 슈팅이 많지만 골링이 생성이 안 될 가능성도 조금 있다. 그런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우샘턴과 레알 마드리드 리버풀
에스파뇰까지 충분히 무승부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경기들입니다. 그리고 베티스는 제가 볼 때는 쉽게 승리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에스파뇰과 바이돌리는 분석을 해본 결과 약간 패 가능성이 조금 더 딴 경기보다 조금 더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중간에 거를 요 경기 무슨 요 경기죠. 7번 경기. 7번 경기의 승을 요렇게 해서 보시면 16 마킹입니다. 16 마킹. 16 마킹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유형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 복식을 에스파뇰과 바이돌리 복식이라든지 셀타비고 복식이라든지 이게 무승부를 복식을 하고 토트넘 복식을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제 생각에는 노팅엄을 좀 포기하자면 풀럼보다는 올버햄튼이 조금 더 열심히 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독이 올라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열심히 할 겁니다. 그래서 노팅엄을 물을 줬을 때 예를 들자면 토트넘이 이긴다. 요런 요 마킹을 빼서 제 이야기는 유형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요 마킹을 빼서 4개 마킹이죠. 복식 마킹, 16 마킹이면 그래서 예를 들자면 한 2개 정도 바이돌리라든지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그 다음에 아스날이 이런 무승부라든지 이런 유형의 유형이 좀 틀리죠. 그러고 이게 아까 처음에 제가 페페로 갔을 때와 노팅엄 이렇게 갔을 때는 이게 1등과 한 4등 차이가 납니다. 한 두세 개 정도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유형이 근처가 있지만 1등에 근처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1등 마킹과 4등 마킹이 이래 변질이 돼 버리기 때문에 그 마킹을 종이 한 장에 하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겠나. 그래서 이번에는 55회차는 제가 추천드리는 마킹 방법은 소액이든 고액이든 두 가지 유형으로 배팅을 하셔야 조금 더 등수에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종이 한 장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일용 마킹을 같이 하다 보면 금전적인 부담이 좀 생기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스날이든 자기 하고 싶은 뭐 빌바오든 요 밑에 뭐 예를 들어서 리버풀 맨시든 이런 경기에 복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형을 조금 두 가지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와 리버풀과 맨시는 일반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지금 흐름상으로는 레알 마드리드 맨시를 마킹을 하겠죠.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런데 제가 분석을 해봤을 때는 맨시 단통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 단통도 안 나옵니다. 왜 그러냐? 직전 경기에서는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주전 선수들을 선발 명단에서 뺐습니다. 그리고 바르셀로나는 선발 명단에 넣고 후반전에 교체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어떤 게 더 독이 될지 그건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한쪽이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가 어느 한쪽이 치고 나가는 리그 성적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무승부 가능성이 제일 높지 않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리고 매 시즌별로 강팀들과의 빅매치가 있을 때는 이런 경기들은 시즌이 시작할 때부터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상황 파악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팀들이 같이 맞대결을 했을 때 그걸 맞춰내는 쏠쏠한 재미가 지난번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제가 몇 년 동안 그 지금 시즌을 거치면서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가 맞대결을 펼치는 것을 거의 한 90% 이상을 맞췄습니다. 그게
물론 뭐 제가 잘했다기보다는 현재 흐름이 좋은 팀이 강팀들과의 경기에서는 현재 흐름이 좋은 팀들이 승리 가능성이 조금 더 있습니다. 그래서 약팀이라면 순위 그 5위권 밖에 있는 팀들은 흐름이 안 좋다 해도 홈이라든지 원정이라도 조금 더 한 발 더 뛰는 축구를 하면 충분히 상대한테 1저득점 차 승리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라든지 리버풀과 맨시는 한 발 더 뛰는 축구를 한다 해서 상대를 그렇게 쉽게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술 전략상 선수들이 몸에 배겨 있는 그런 전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는데 리버풀과 맨시는 제가 볼 때는 맨시가 굉장히 유리한 경기는 절대 아닙니다. 왜 그러냐? 저는 맨시 경기 하는 게 그 필 포턴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의 유형을 좋아합니다. 한 발 더 뛰는 축구를 하는 그런 선수들의 유형을 좋아하지만 지금 현재 맨시가 내고 있는 여러 가지 득점 루트라든지 필드 플레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버풀은 제가 볼 때는 득점 루트가 맨시보다는 많아 보입니다. 그게 리버풀은 물론 직전 경기에서 골을 많이 넣었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현재 두 팀을 분석해 봤을 때는 공격 상황에서 맨시보다는 리버풀 선수들의 미드필드에서 공격수까지 합쳤을 때 공격수들의 파괴력은 각자 자체로 따져봤을 때 리버풀이 조금 더 높지 않겠나. 맨시 같은 경우는 홀란드라든지 필 포든이라든지 데브라이너라든지 요런 그 선수들의 치중이 돼 있죠. 그래서 물론 조금 의외의 경기에서 그 다른 선수들이 견도알이라든지 다른 선수들이 골을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조금 포지션상에 문제가 있을 때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근데 매치업상으로는 지금 팽팽합니다. 제가 볼 때는 만약에 리버풀이 원정 상황이라면 이번 경기는 맨시한테 저는 배팅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경기는 리버풀 홈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리버풀이 승리 가능성까지도 점쳐 보이는 그런 경기입니다. 그런 축구를 맨시처럼 잘한다고 해서 승리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선수들의 매치업이라든지 포지션상의 매치업을 봤을 때 리버풀이 절대 밀리는 매치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요 두 경기는 무승부 가능성이 좀 높다. 그리고 사우샘턴보다는 약간 웨스트햄 쪽에 무게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런 경기들이라든지 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이런 경기가 지금 이 라운드 자체가 이 5분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웨스트햄이라든지 토트넘이라든지 지금 일정상의 문제가 있는 팀들을 무승부를 줬을 때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제 이야기는 이런 한 팀 정도는 예를 들어서 충분히 열심히 해서 승리를 따낼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제가 훑어보니까 최근 성적을 비교해 봤을 때 제일 이변인 경기는 셀타비고입니다. 제 분석으로는.
그래서 셀타비고가 지금 20%의 득점 분포도를 가지고 있고 무승부가 24%, 패가 55%인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셀타비고 홈승이 지금 현재 최근 성적을 보고 분위기를 봤을 때 충분히 승리 가능성이 있는 이번 대진표입니다. 그래서 요 경기 조금 지금 벌써 배팅을 하셨다면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모든 그 예측하시는 분들이든 일반 분들이 울버햄튼 쪽으로 많이 가죠. 근데 저는 주로 최근 성적이라든지 느낌으로 많이 배팅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울버햄튼이 물론 열심히 한다 해서 득점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울버햄튼 쪽으로는 좀 가기 싫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1,000원짜리를 마킹을 해도 울버햄튼 쪽에는 돈을 걸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노팅엄 쪽이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처음에 마킹을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이 첫 번째 유형은, 자, 요런 패패, 승승, 패, 무무, 패패, 무무승, 요런 유형입니다. 요 천짜리 유형 잘 보시고, 여기서 본인 구독자 여러분들이 조금 자기하고 맞지 않는 부분은 복식으로 가셔도 되고, 예를 들어서 패다, 제가 패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패를 했다, 그럼 이걸 빼고 승무를 하셔도 되는데 밑에 유형이 갖춰져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은, 이 경기가 이번 라운드 자체가 무승부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경기라면 토트넘까지도 무승부 가능성이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그 다음에, 자,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셀타비고 홈이기 때문에 필드 플레이를 하는 팀들의 토트넘과 셀타비고는 공차는 스타일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토트넘은 필드 플레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셀타비고는 필드 플레이를 하는 팀이 조금 유리했을 경우에는 충분히 셀타비고 쪽에 마킹을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득점력보다는 경기 자체를 지배해버리면 상대편이 꼬링을 넣기 좀 힘들죠. 근데 셀타비고가 꼬링을 먹을 때는 같이 필드 플레이가 잘 안 풀린다든지 상대편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꼬링을 넣는다든지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셀타비고가 저득점 상황에서 패를 셀타비고가 지는 상황이 벌어지죠. 근데 지금은 셀타비고의 득점원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대형 공격수가 조금 있으면 셀타비고도 굉장히 잘할 팀인데 조금 아쉽죠. 자, 그 다음에 아까 바이돌리는 이런 경기들은 제가 볼 때는 에스파뇰이 선취점이 있고 바이돌리도 선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경기는 한쪽으로 쏠리는 경기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 경기는 가능하시면 지우개를 쓰시는 게 제가 볼 때는 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무승부보다는 이 위의 무승부가 충분히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우시고 저는 이렇게 과감하게 가려고 생각 중입니다. 이런 정도. 제가 만약에 지금 제 거를 배팅을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이제 배팅을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한다면 노팅엄 쪽에 저득점 힘들다면 승무, 토트넘은 강하게 무승부를, 제 마킹은 개인적인 마킹은 무승부를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비야 이기고 빌바오, 여기 복식이 좀 필요하긴 한데 딴 곳에 조금 보고 하시는 게, 요 두 개의 무승부죠. 그렇다면 지금
몇 마킹이냐면 지금 6마킹입니다. 6마킹인데 0.1, 0.2, 0.3 예, 이 정도면 충분히 1등이 나오는 마킹입니다. 이번에는 왜 그러냐면은 이 마킹에 1등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1등이 실제로 있다는 게 아니고 명수가 나온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제가 볼 때는 웨스트햄이 좀 유리하고 아스날이 충분히 공격력이라는 여러 가지 다 유리합니다. 그렇지만 경기가 그렇게 쉽게 안 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90분 내내 저는 개인적으로 리즈가 다득점을 해서 서로가 무승부가 된다기보다는 리즈가 선취점만 넣지 않고 충분히 버텨준다면 후반전에 리즈 같은 경우는 승부를 보는 게 차라리 제가 감독이라면 그게 낫겠습니다. 왜냐하면 실력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꼬링을 넣는다기보다는 무슨 말이냐면 꼬링을 넣을 것 같은 액션을 취하는 거죠. 그래놓고 계속 이제 수비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후반전에 세트피스라든지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한 골 아니면 두 골로 차라리 그렇게 수비를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유리해 보인다. 근데 리즈 감독이나 선수들이 제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진 않겠죠. 첼시가 지금 다시 폼이 잠깐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상대편 에스턴 빌라가 지금 필드 플레이가 불가능할 정도로 선수 명단이 조금 어려우니까 첼시가 이긴다고 판단하고 마킹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소시에다드가 제가 만약에 틀린다면 이거는 거는 무승부 가능성이 좀 있죠. 자, 2사 마킹. 저는 솔직히 이번 마킹들을 제가 마킹을 해보니까 1등이 충분히 나옵니다. 저 대진표 자체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승패를 단통으로 갔을 때, 자, 이런 경기 뭐 예를 들어서 자, 홈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갔다 단통으로 갔을 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소시에다드가 작격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1등이 나오려면 자, 토트넘이 많으니까 토트넘에 자, 이렇게 하면 자, 38명까지 나오죠. 이게 왜 38명이 나오죠? 한 100명 나와야 되는데. 자, 에스파뇰 그다음에 사우샘튼. 자, 이게 무승부 주고 2번 경기 때문에 그렇군요. 2번 경기. 자, 올버햄튼이 이겼다 칩시다. 자, 그러니까 100명. 자, 100명이죠. 여기 토트넘 빼면 여기 지금 현재 100명입니다. 많이 배팅을 안 하셨겠지만 현재 100명입니다. 이런 마킹이 나오면 근데 여기서 이 마킹이 1등 될 리가 없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이제 제 생각에는 아까 이야기대로 이런 마킹들은 두 팀 다 굉장히 여기에 사활을 걸었을 겁니다. 막 그래서 무승부 가능성이 조금 있고. 자, 아까 참 제가 하다 말했죠. 제 마킹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마킹 무승부. 자, 단통 무승부. 자, 세비야 단통, 빌바오. 아까 그 다음에 소시다드 패, 아스날, 사우샘튼. 이 정도면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인 마킹 한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여기 보니까 0.0까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트넘이 무승부가 예를 들어서 나오고 셀타비고 이거군요. 셀타비고 이기고 아스날이 무승부가 났을 경우라 이런 어떤 마킹이겠죠. 모든 분들이 아스날 쪽에 많이 가실 겁니다 아마. 근데 저는 리즈를 한번 볼까요? 자, 시간이 뭐 많지는 않으니까 짧게 한번 보겠습니다. 리즈나 뭐 에스ton 빌라 빼고
자, 그 다음 경기죠. 토요일 날. 아, 1월 경기인가요, 이게? 아, 1월 날 찍어보겠습니다. 에버튼, 1월 경기군요. 아스날이 충분히 파괴력이 있습니다. 근데 뭐 패마킹을 빼고 가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경기 외적인 부분이 작용할 수도 있으니까 뭐 갑자기 비가 많이 온다든지 뭐 그럴 수도 있죠. 자, 리즈. 저는 복식을 분석을 해서 무패 이렇게 찍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분석을 할 때는 무조건 단통으로 찍어야 됩니다. 단통으로. 단통승, 단통무, 단통패 이렇게 찍고 다 찍어놓고 그 다음에 복식을 하실 때 조금 아쉬운 부분에 하셔야 되지. 분석을 하실 때 승무다, 무패다 이렇게 하시면 승무패 마킹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이번에는 요 보시면 유로파 때 선수들을 거의 뭐 싹 다 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전 선수들을 그 정도로 해서 경기를 했기 때문에 요런 1대0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 리즈 홈 성적을 한번 볼게요. 자, 아스톤빌라 퇴장 당하고 무승부입니다. 에버튼, 자, 고든이 먼저 넣고 55분 후반전 시작하고 10분 있다가 넣었습니다. 리즈가. 반젤리, 첼시가 이때 조금 문제가 있을 때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데이터들은 충분히 필드 플레이가 되는 팀들이 성향입니다. 성향. 첼시한테 작년에 리그 끝날 때 좀 졌네요. 아스날 대패를 당했는데 대패를. 이럴 때는 뭐 작년이니까 자, 무승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홈에서 열심히 한다면 충분히 선수 명단이 뭐 작년이나 재작년보다는 뭐 조금 틀릴 수도 있지만 충분히 제가 볼 때는 무승부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아스날도 제가 볼 때는 득점 노트 자체가 그렇게 아주 다양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제주스라든지 요 지금 몇 골을 들어갔는데 이 포지션상의 움직임 때문에 그 잠패스 플레이를 많이 하죠. 그 아스날 같은 경우는 그래서 킬패스라든지 여러 가지 패스 플레이가 거기에 휘말리면 일반 팀들은 조금 휘말리면은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올해 2골 넣는 리즈 공격수가 못 나옵니다. 올해 2골을 넣는데 못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아스날 마킹을 일단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마킹을 하는 게 맞고 무승부를 이 아스날 무승부를 빼셔가지고 다른데 마킹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주 공격수가 없다면 득점이 안 나오면 무승부까지는 가능하겠지만 조금 힘들 수 있죠. 자, 이 선수죠. 선수인데 2골을 넣었습니다. 6경기, 7경기, 6경기, 2경기. 거의 지금 제가 볼 때는 포지션 이 팀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포지션상으로는 충분히 8경기, 8경기, 8경기. 자, 4명, 1명, 2명, 3명, 4명, 5명입니다. 그렇다면 주 공격수가 호드리고는 나옵니다. 호드리고 나오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제가 볼 때는 득점 노트가 여기 이제 이런 선수들이 조금 공격을 한다기보다는 가짜 공격수 역할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미드필드 쪽에서
제가 볼 때는 꼬링을 넣는다면 이쪽에서 넣어줘야 됩니다. 이쪽에서 넣어주면 홈이기 때문에 수비수라든지 이쪽에서 넣어주면 아스날이 세트피스라든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스날이 조금 라인을 올리지 않을까. 그러면 그때 호드리고가 찬스를 잡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저는 무승부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마킹을 다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제가 마킹을 한다면 여러분들과 조금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마킹을 한다면 여기 아스날에 무승부하고 요 두 개 단통 무로 가버리고, 자 13번에 조금 여기는 경기 시작과 동시에 분위기가 한쪽으로 압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될지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에스파뇰이 선취점을 넣고 압도를 하면 제가 볼 때는 바이돌리가 조금 따라가기 힘듭니다. 근데 반대로 바이돌리가 선취점을 넣고 수비라든지 약간 패스 플레이를 해버리면 에스파뇰은 그 세트피스 외에는 골 넣기 조금 힘든 팀입니다. 그래서 홈이긴 하지만 세트피스 상황이 많이 생성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역전은 둘 팀 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3 마킹이 좀 필요하다. 무승부 마킹을 제가 할 때는 역전 가능한 팀들의 무승부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아스날이 선취점을 넣는다 하더라도 리즈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돼야 되죠. 근데 제가 지금 분석으로는 아스날이 여차하면 물론 4대 빵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 아스날이 대승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 분석을 해보면 저득점으로 이길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득점이라면 리즈도 한 골 정도는 따라갈 수 있다. 그래서 무승부다. 그 다음에 한 골은 넣을 수 있겠죠. 아스날이 충분히 90분 동안. 그렇지만 리즈도 한 골 정도는 충분히 넣을 수 있는 팀입니다. 그래서 무승부를 저는 달겠습니다. 여기 토트넘의 승무보다는 아스날의 무패가 저는 그런 방식으로 2등을 하더라도 그런 방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킹을 보시면 1, 2 마킹입니다. 1, 2 마킹. 자, 0.04 라면 제가 볼 때는 이번 경기는 이번 55회차는 이번에도 1등 명수가 굉장히 많이 안 나옵니다. 190명까지 저번에처럼 그렇게 안 나오는 마킹입니다. 이게 아무리 쉽게 나온다 해도 190명 나오는 마킹이 아닙니다. 이 마킹은 이 대진표 자체가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홈팀 원정팀 홈팀에 앉아있는 팀들이 홈에 앉아있는 팀들이 그다지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팀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원정 상황에 앉아있는 팀들이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팀들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등 나오기가 조금 힘들다. 축구는 홈이 유리한데 원정 팀들이 센 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1등 마킹이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 회차 55회차 건승하시고 저는 마지막으로 지금 이 마킹을 배팅을 하겠습니다. 1, 2 마킹인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분석을 해보고 뭐 예를 들어서 노팅엄이라든지 이런데 몇 군데 복식을 더 써서 구매를 하겠습니다. 제 마킹은. 자, 이상 55회차 승무패 교주 분석과 마킹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 1등 5번에 55회차 1등 하시고 부자 되십시오.